네, 안녕하십니까.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사무국장 겸 대변인 노영돈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배블리TV 제5회입니다.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정 패널이시죠?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배석희 회장님 또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석희입니다. 오늘도 바깥에는 좀 비가 오는데요. 이제 장마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주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셔가지고 이 장마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보냈습니까?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작은 소란들, 특히 그 청라의 부동산과 관련된 그래서 청공연 집행부와 우리 청라총연과 어느 정도 막 갈등 관계가 좀 있는데요. 우리 단체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거래 직거래 시스템 도입과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 청공연 집행부가 현명한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배블리TV 제5회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 청라 유치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배블리TV의 5번째 초청 패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서구갑 지역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김교웅입니다. 지금도 밖에 비가 오고 장마철인데 날씨는 무덥습니다. 우리 청라 주민 여러분들 비 피해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여름날에 건강 유의하셔서 여름을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그 청라에 그 수돗물 사태가 일어나서 도의적으로 저도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여간 사후에는 더 대책을 잘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피해에 대한 보상책을 제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을 최대한 위로할 수 있게끔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라가 정말 국제도시 청라 또 푸른 보석의 도시 청라가 될 수 있게끔 저도 꼭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초청 패널이 나오실 때마다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교흥 위원장에게 청라 총연이란? 예, 청라 총연은 전국에서 총연 대표를 우리 주민들이 직선제로 수천 명의 주민들이 모이셔서 직선제로 뽑은 대표가 있고 집행부가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청라 총연을 볼 때 애인 같은 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라 총연에 문제가 있거나 또 청라 국제도시에 문제가 있을 때 총연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일을 풀어내고 또 잘 안 풀릴 때는 서로 타협과 조정을 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서로 애정이 생기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애정이 결국은 청라 발전을 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청라 총연과 앞으로 더 좋은 관계 또 그걸 통해서 청라 국제도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인 네이버 데이터 센터 청라 유치 가능한가? 네이버에서 용인 데이터 센터 건립을 무산된 이후에 입지 선정 방식을 공모 방식으로 전환했고 지난 23일까지 부지 의향서를 접수를 진행했는데 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를 포함해서 총 136개 지역에서 접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136대 1이면 거의 인류대학 입학하는 수준인데요. 게다가 인천시가 청라를 유치 신청했다는 것은 또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회장님, 인천시가 청라를 적격지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 살펴보면 일단 인천시에서 네이버 측과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특히 청라 지역에 대해서 네이버 제2센터 이 데이터 센터죠. 이게 유치 전략을 피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네이버 측에서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센터 유치하는 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고 있는데 그 조건들을 살펴보면 그래도 청라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특히 교통이나 브랜드 네이밍 이런 것을 따져본다고 그러면 청라에 유치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또 인천시 입장에서도 보면 청라의 여러 가지 위치 실적이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네이버를 청라에 유치하자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유치 의향서 제출은 된 상태이고 앞으로는 또 상세 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 과정과 또 의지에 대해서 우리 김교웅 위원장님의 말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네이버 데이터 센터 정확한 명칭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센터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앞서서 우리 배석 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라국제도시가 저는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하나금융 데이터 센터와 연동해서 데이터의 허브 도시로서의 구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이버라고 하는 것은 현 인류의 자료를 후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센터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첨단 산업 단지를 유치하고 또 이게 아마 전력 소모량이 꽤 되는데 우리 주변에 발전소도 위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사통팔달의 교통망 또 네이버가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맞이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스템을 갖출 텐데요. 인천국제공항하고 제3연육교가 낮으면 불과 15분,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이라든가 또는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지고 또 하나는 앞서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우리 청라국제도시의 네이밍 밸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네이버가 또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자율주행 센터 이런 거에 대한 이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우리 바로 옆에 또 청라에 로봇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서로 공유하고 클러스터화하면 앞으로 좋은 이 첨단 산업단지로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면 또 유입 인구가 많지가 않고 또 전자파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용인에서도 주민분들께서 또 반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용인 건립 무산 이후에 용인시에서 또 다시 유치를 희망한다고 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라에는 이미 하나금융그룹 데이터 센터가 또 입주해 있는데요. 네이버 데이터 센터 이 하나금융과 같은 곳과 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청라국제도시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이 네임 밸류를 올린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에 좀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청라에 유치함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장점들, 그다음에 청라에 유치를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이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청라에 유치될 경우에 어떤 효과 면에서 우리가 꼭 살펴보고 체크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제 GCT 때 이제 구글 데이터 센터가 청라에 위치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이 뭐였냐면 고용 창출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지금 청라에 유치가 만약에 된다면 어느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지금 이제 인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용인시도 마찬가지지만 1,000명을 제안을 했는데 결국에서는 한 300명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최근에 와서 그보다 더 적은 것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용 창출 의미에서 보면 큰 효과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전자파 위험이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우려되는 사항이긴 한데 이 전자파도 최근에 뭐 미래전파 공학 연구소
여기서 측정한 결과를 따져보면 뭐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전자파 같은 경우에도 주민 참여 또 전문기관 참여 제3의 기관의 참여를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토지 가격이거든요. 이게 이제 현재 좀 예상 부지인데 제가 정확하게 뭐 하나금 좀 인근이라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토지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 전략을 필 때 다른 지자체나 민간 지역에 비해서 좀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LH와 인천시가 아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걸 극복해야 된다. 제가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 부진이 현재 LH에서 다른 용도로 좀 계획을 잡고 있어서 LH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또 상당히 또 궁금도 하고 사실은 또 LH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유치함에 있어서 네이버 측이 또 만만치 않은 어떤 그 제안들을 해보죠. 뭐 세금의 감면이라든지 어떤 기반 시설에 대한 조건을 내세우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네이버 데이터 센터 유치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과연 가시적인 것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체크해보고 서로 한번 토론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제가 주민 여러분께도 주민 여러분도 한번 토론해달라. 어떤 방향을 정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 단체는 그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배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네이버 데이터 센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여러분의 소통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데이터 센터 유치를 원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 이번에 유치하려고 하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 2차인데요. 1차는 춘천에 있는데 그 춘천은 106명이 고용이 돼 있어요. 그거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고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300명에서 400명 정도인데 이 단순한 300명에서 400명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유치가 되면 그 주변에 데이터와 연관된 첨단 산업단지가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가깝게 춘천에는 이미 더존이라든가 또 삼성 SDS의 데이터 센터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오리곤주의 프린빌시를 보면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애플사가 들어오면서 그 일대가 이제 목재 산업단지가 활성화된 데인데 이게 IT 산업 첨단 산업단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그 첨단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배 회장님 말씀하셨던 미래전파공학연구소에서 조사한 전자파를 보면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요. 1밀리가우스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주변이 춘천을 이제 전자파 검사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전자레인지라든가 안마 의자라든가 이런 게 보통 19.4 밀리가우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전자파는 한번 우리가 춘천에 우리 배석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들이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원한다면 대표분들이 가서 한번 전자파 검사라든가 견학을 하는 거는 용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 출입은 안 되지만 대표분들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그걸 한번 이제 우리 청라 주민들이 일종의 공론화를 통해서 의견을 결집시켜 주시면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땅값 문제인데요. 사실 땅값이 여기가 평당 한 400만 원 정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약간 내릴 수 있으면 최대한 좋고, 근데 네이버 쪽에 제가 알아보니까 땅값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이버는 그렇지만 하여튼 세금 문제와 땅값이 내려가면 훨씬 더 우리가 그렇죠. 유치하는데 용이하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회장님 말씀하셨던 LH 쪽에서 다른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오늘 오후 4시 반에 경제청의 유병윤 차장이 단장이 돼서 네이버 데이터 센터
TF단 첫 번째 회의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하기 전에 유병 차장하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서 얘기는 이 LH하고의 관계는 잘 풀었다. 나머지는 이제 오늘 여러 이 기관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경제청뿐만 아니라 LH도 하고 시의 각종 혁신팀 이런 팀들이 함께해서 4시 반 회의가 있는데 하여튼 거기서 각종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줘서 이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저는 반드시 좀 유치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일산에 국립암센터가 있는데 그거와 또 연계해서 협약을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서 협약을 맺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이오뱅크다. 바이오뱅크. 그러니까 각종의 사람의 검체, 세포 조직 내지는 피를 보관할 수 있는 그래서 향후 그걸 통해서 이 희귀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준비하는 냉장 저온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걸 여기다가 유치를 해서 향후 이제 의료 개발의 가장 중심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일산국립암센터와 데이터 센터가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돼야 그 검체가 상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청한 지역 중에서는 우리 청라국제도시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저희가 좀 걱정했던 전자파 문제, 이 전자파 문제는 사실상 우리 가정집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미미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고 또 유입 인구가 적을 수는 있어도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들어오는 이런 부수 산업들이 아주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하루 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하루 전이죠. 4시 반에 또 회의가 진행이 되면은 또 어떤 이런 결과가 나올지 또 궁금하네요. 그런데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이 청라를 적격지로 선정하게 된 것에는 또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청라 주민들의 인천시에 대한 이 신뢰도가 지금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청라를 이 후보지로 선정하게 된 것이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이 청라를 그냥 뭐 들러리로라도 한번 세워보자 이런 뜻으로 인천시가 그냥 청라를 앞으로 내세운 게 아니냐라는 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처음에 데이터 센터 부분을 우리 배석기 회장님께 자문을 구했어요. 최초에 회장님 우리 청라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배 회장님도 그렇게 긍정적이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계속 가면서 회장님도 많은 부분에 이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인천시에 우선 주민들의 의견이 결집되는 게 중요한데 네이버 회사에서 이 의향서 마감이 있으니 먼저 의향서를 넣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 동의하에 이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 의향서가 들어가게 됐고 또 인천시나 경제청에서도 굉장히 적극성을 지금 띠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회의를 빨리 지금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든지 청라가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렇게 이런 데이터라든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첨단 산업들이 좀 유치가 돼줘야 앞으로 많은 분야의 첨단 산업 단지화가 돼서 이 자조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시도 그런 차원에서 요번에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투자 유치에 대해서 인천시와 경제청에 대한 이 주민들의 반감이 아주 큽니다. 이 이유는 이 박남춘 인천시장께서 이 청라는 LH가 땅 주인이라는 이런 이유로 인천시의 책임을 LH에 떠넘기는 듯한 이런 말씀을 또 여러 번 해왔고 특히 국제 업무단지에 예정됐던 이 GCT 사업 MOU 기간을 넘기면서 청라의 많은 시민들이 인천시와 경제청에 대해 이 상당한
실망감과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GCT를 무산시킨 인천시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시민들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일단은 인천시가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GCT에 대한 또 적극적인 제스처가 필요할 것 같기로 보이는데요, 회장님. 예, 맞습니다. 이 GCT와 어찌 보면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걸 제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올해 9월경에는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 오래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 거라는 점. 그다음에 이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꼭 인천시나 청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이버 측에서도 봐도 청라가 매력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측이 여러 가지 오히려 제한을 두는 이제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이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청라에 유치할 건가 대해서 이제 우리 주민분들도 의견이 모아지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용의가 있는데, 단지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한테 어찌 보면 특혜적인 요소도 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까지 유치를 했는데 실제로 효과를 그만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고,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네이밍 효과 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다. 단지 어떻게 청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와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연계시키고 이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내는가에 따라서 상당한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네이버 데이터 센터만 보지 말고 네이버 데이터 센터와 청라를 둘러싼 여러 산업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우리가 유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가능하면 유치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이제 경쟁률이 세니까 우리가 유치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좀 저돌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여러 가지 청라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 필요한 유치가 아닐까. 물론 네이버 측에 저희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 또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데이터 센터 하면은 4차 산업, 그리고 또 이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이 장소가 데이터 센터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글로벌 스마트 시티, GCT하고 연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가 GCT라 하면 대표적으로 AI 또는 로봇, 자동차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데이터의 싸움이고 데이터의 축적이거든요. 그런 것이 청라에 있다는 것은 어쩌보면 큰 이점일 수 있고요. 또 네이버 측에서 보면 이것이 지금 현재 예상되는 위치로 보면 여러 가지 교통의 여건이라든지 인근의 기반 시설을 보면 네이버 측에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네이버와 청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겠다. 단지 우리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측에서 조금은 더 청라의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발전에 대해서 기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선언적인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네이버의 역할이 또 중요한 점을 차지할 것 같고요. 또 아까 저도 말씀드리고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런 데이터 센터, 4차 산업, 또 AI,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것이 GCT하고 또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시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또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데이터 센터와 또 직결되는 이 GCT 사업, 스마트 시티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위원장님의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센터와 글로벌 스마트 시티는 굉장히 이게 상호 연계가 돼 있고요. 특히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저희 청라에 반드시 유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4월달에 이제 우리가 GCT MOU가 종료가 됐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당사자인 경제청도 빠졌고요.
LG가 빠졌어요. 우선 LG전자가 빠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구글도 다 빠졌고 실제로 인천시와 LH와 이 시행사 JK 미래와 결국은 외투법인만 들어갔던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게 좀 뭔가 잘 안 맞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고 시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당사자들은 MOU에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확대 MOU를 하자. 인천시와 경제청과 LG와 구글과 그다음에 JK 미래라고 하는 시행사와 외투법인 LH 이런 게 다 들어와서 당사자 간의 MOU가 돼야 뭔가 책임과 귀속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은 LG가 전에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LG 쪽에나 시행사 쪽에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LG가 세종시의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저 용역을 받아서. 근데 결국은 LG가 스마트 시티 타운 연구소 같은 경우를 만들어라. 지난번에는 LG가 실제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LG가 MOU로 들어오고 당사자가 되고 또 LG의 직원들이 여기에 입주를 해서 스마트 시티 타운 연구소에 건립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금융이 지금 이제 금융인들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3,000명 나가 있는데요. 우리 청라 국제도시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LG도 그런 식으로 좀 해봐라. 시티타운 연구소의 부분을 청라로 갖다 놓고 세계로 이 스마트 시티를 좀 수출하는 이런 견인차 역할을 청라에서 해라. 그걸 제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실제로 LG가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LG가 스마트 시티 타운 연구소뿐만 아니라 저는 LG가 들어오면 당연히 구글은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구글의 시스템을 깔아야 되니까요. 구글은. 그래서 LG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시하고도 그런 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시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걸 자꾸만 공모 형태로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감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 공모로 가면 굉장히 시간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방향도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모가 아니라 확대 MOU를 통해서 정말 스마트 시티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잡아서 가야 천여 개의 중소벤처기업들을 유치하고 이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고 시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확대 MOU 이 부분을 좀 가시화시킬 것이 아닌가. 그러나 다만 LH와 경제청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제대로 얘기하기 위해서 지난 26일 날 지난주죠. 26일 날 새로 온 경제청장 이원재 청장을 우리 김종인 의원하고 시의원하고 같이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주문을 했어요. 이 GCT를 우리 경제청장님 새로 오셔서 1호 사업으로 좀 해달라. 그동안에 우리 청라 주민들이 10년 넘게 이 부분을 그 가슴 아프게 기다리고 애달퍼 했는데 이거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업무가 어느 정도 파악되는 대로 우리 청라에 좀 방문 좀 해달라. 그리고 청라는 우리 주민들하고 앞으로 좀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도시로 개발하게끔 우리 청장께서 좀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원재 청장이 자기가 업무 파악하는 대로 곧바로 청라 한번 방문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제가 얻어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또 문제가 또 있는데 이 MOU 하면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총선과 연결돼서 사실상 이 선거용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쇼를 통한 행정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주민들의 또 의문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6자 MOU
사실 이 지난 MOU가 만료된 지 거의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육자 MOU를 확대 MOU를 할 거면 사실 이 MOU가 끝나는 기간과 연계해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서 주민들께서 상당한 궁금한 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 좀 자세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위원장님이 지금 그 우리 GCT 사업과 관련해서 그 LH와 경제청의 간극이 작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큽니다. 아주 크고 제가 뭐 누누이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그 공모라는 것은 진짜 공무원적인 생각이거든요. 경제자유구역이 아니까 자유.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이 뭐냐면 좀 더 이렇게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산업을 융합적으로 해서 창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경제자유구역이고요. 경제자유구역법에도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현재 경제청 사람들이고 인천시 사람들이죠. 경제자유구역은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진 구역이니까 좀 더 어떤 정해진 틀, 정해진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시티든지 뭐 GCT든지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다. 새로 오신 이제 경제청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될 텐데 뭐 위원장님이 그분이 이제 청장님이 청내에 오신다고 하니까 저희들 환영하고 이번에는 좀 이렇게 주민들하고 잘 소통이 돼서 민간이 좀 같이 해서 GCT도 빨리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뭐 네이버 뭐 이 데이터 센터 유치가 오늘의 주제인데 이것도 그런 면에서 보면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경제청에서 이걸 한다, 뭐 인천시에서 한다. 그럴 때 어떤 관의 힘보다는 그 뒤에서 주민들이 밀어줄 때 이제 이것이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 네이버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GCT 이런 청라의 현안들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이 지역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충분한 제스처, 적극적인 이런 움직임도 있지만 사실상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김교웅 위원장의 의지를 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왜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확대 MOU 얘기가 발표가 안 되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물론 속도를 빨리 내는 게 좋겠죠. 그건 저도 이제 그런 면에 동감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가 적극성을 띄워서 이걸 어떻게 이 MOU에 들어오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관계를 이제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MOU가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비친 거는 지난번에 저는 MOU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다 빠지고 나서 인천시하고 시행사하고 LH하고 협약을 맺은 MOU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다 참여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부분이 아니라 이게 벌써 몇 년을 끌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아마 MOU가 되기만 하면 곧바로 탄력을 붙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MOU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것은 이 모든 우리 인천 시민과 각 기관과의 이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걸 끌어낼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좀 결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이 국제업무단지 개발에 대해서 그 인천시장님이 제안한 여러 가지 이제 안 중에 하나가 민간협의체였거든요. 최근에 뭐 스타필드도 그렇고 뭐 시티타워도 그렇고 인천시의 입장을 민간협의체로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확대 MOU 육자 특히 뭐 LG가 중심으로 해서 간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찬성하는데요. 자, 그 민간협의체를 만드실 거면 인천시에서 빨리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저는 민간협의체보다는 뭐 상시 감시 아니면 뭐 상근 감사제도 이런 데 주민이 참여해서 실제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싶다. 현재적으로 그런 입장이지만 어쨌든 뭐 인천시장님이 민간협의체를 통해서 국제문단지 풀겠다고 하면 육자 MOU를 체결하기 전이라도 실제로 이것이 진짜 LG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지 뭔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달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 속도인데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GCT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좀 이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서 굉장히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청라국제도시 카페에만 봐도 이러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청라소각장 폐쇄 이전에 대해서 이 민주당의 입장이 불분명하고 모호하다. 이 의견에 대해서 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소각장 문제가 이제 최근에 다시 어느 정도 뭐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에 오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제 클린서구위원회 이제 소각장 관련해서 위원회도 참여하고 있지만 저 이외에 나머지 위원들은 다 뭐 증설론자라고 생각하시면 뭐 맞고요. 대신에 이제 소각장 특히 이제 증설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이 없습니다. 그 청라를 둘러싼 뭐 정치인이라든지 단체장이라든지 전부 증설하면 안 된다. 이 의견에는 뭐 크게 의의가 없어요. 단지 인천시와 관련된 뭐 연구원이라든지 뭐 교수님이라든지 그 신문자들은 어떻게든지 증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읽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과 폐쇄에 대해서 우리 단체는 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일정을 밝혀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뭐 주민이 수용이 가능하면 뭐 이렇게 단서를 다는데 사실은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인천시와 청라 주민들 간의 어떤 이 갈등적인 요소도 좀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최근에 뭐 위원장님하고 뭐 이학재 의원 간의 어떤 그 소각장 폐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고 특히 시장님도 이 폐쇄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내일 당장 폐쇄시키면 다 매립지로 묻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위원장님도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입장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제가 같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매립지 문제 가지고 전에 제가 460일 동안 이 천막 1인 시위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저는 2016년도 12월 달에 매립지 종료를 계속해서 외쳤고 그 이후에 이 사자협의체라고 하는 거에서 3-109를 열게 됐죠. 그런데 이 3-109가 이제 2025년도 되면은 이제 종료가 되는데 이 사자협의체에서는 3-109가 끝날 때까지 대체 매립지를 못 만들면 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고 그 당시에 인천시가 너무나 잘못된 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인천시에서 토론회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인천시만이라도 대체 매립지를 만들자. 사자협의체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일단 15만 제곱미터에다가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다 덧붙인다면 15만 제곱미터에서 조금만 더 넓혀서 거기에 소각장을 거기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체 매립지에 반드시 이번에 소각장을 넣어야 되고 그 소각장 옆에는 이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선별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이게 자원을 잘 선별해서 재활용만 하더라도 쓰레기량의 70%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무조건 생매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롭게 대체 매립지를 만드는 그곳은 아마 바다와 인접한 곳이 돼야 되겠죠. 전에부터 제가 부시장 할 때부터 바다와 인접해서 호안을 만들고 거기에 소각제만 묻는 그런 걸 제가 주장해 왔는데 거기 옆에 선별장을 만들어서 하고 거기에는 소각장까지 만들면 자원을 재활용해서 쓰레기량을 줄이고 소각장에서 소각을 해서 소각제만 묻는 완스톱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야만이 앞으로 인천시가 이 쓰레기로부터 자유롭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차례 거쳐서 제가 인천시에 또 시장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인 게 청라소각장은 증설은 절대 안 되고 지금 그렇다고 당장 폐쇄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 대체 매립지를 빨리 만들어서 소각장 이전을 하고 거기에 지금 청라소각장은 폐쇄시켜야 된다. 이게 저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근데 위원장님 그 대체 매립지에 관련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이 좀 대체 매립지를 공모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그 일정이 불투명해지는 거거든요. 그 대체 매립지를 공모로 하면 어떤 지역에서 입찰에 들어올 것이냐. 자, 그런 뉘앙스에서 보면 이제 이학재 의원이 제기하는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체 매립지를 공모를 했을 경우에 향후 일정이 불투명하면 그때까지도 청라 소각장을 계속 갈 것이냐. 그래서 이 대체 매립지 선정에 대해서 뭐 위원장님 인천시와 어떤 교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뭐 저는 이제 지금 배 회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이제 공모를 하면 하세월이죠. 그리고 공모를 하면은 그만한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지역에. 그게 이제 어떻게 인센티브가 갈지 그것도 이제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대체 매립지에 관련해서 제가 이에 정부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중앙 정부가 대체 매립지에 대해서 많이 그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체 매립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수재가 났을 때, 수돗물 사태가 났을 때 이낙연 총리 만났을 때도 제가 이제 그 인센티브 얘기도 좀 했어요. 근데 하여튼 더 중요한 거는 공모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방패장 문제 있을 때도 전주와 경주 뭐 이렇게 놓고 많은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고 그랬었는데 중요한 것은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끝낼 수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대체 매립지는 인근의 주민들이 없는 바다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 공모를 안 통하고 대체 매립지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도 이제는 더 이상 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연연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대체 매립지를 서둘러서 만들고 그 지역에 우리가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쓰레기 선별장을 통해서 쓰레기량을 줄이고 소각장을 거기다 만들어서 원스톱 서비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인천시장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추진을 하되 그 증설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명시적으로 그 시장님이 그거는 선언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 누차례에 대해서 증설에 대해서는 아마 박남춘 시장이 각종 언론이라든가 또 구두로도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그리고 지난번에 김종인 시의원이 이제 그 문서로 시장 답변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분명한 것은 증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증설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이런 지금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든가 GCT를 유치하는 이런 토론회에 만약에 여기에 소각장을 증설한다면 그건 굉장한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소각장 문제도 뭐 원활하게 풀리진 않는데 최근에 이제 청라를 비롯한 서구 지역에 이제 수소와 관련된 이제 크게 보면 수소 연료전지 또는 이제 수소 공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일들이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좀 진척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SK 소유화학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뭐 연구용이지만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과 좀 소통이 돼야 되는데 또 인천시가 주민들한테 어떠한 사전 고지 없이 전기 설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다, 인허가를 해줬다. 우리가 뭐 기억을 되살려 보면 멀지 않은 과거에 강원도 강릉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고 이러한 사례를 보면 특히 SK 소유학은 굉장히 그 폭발에 대한 주민들의 염려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여기 안에다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뭐 작은 규모든지 큰 규모든지 만든다는 것은 좀 주민들의 어떤 그런 수용성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시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민들의 수용성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그 우리가 숙려 기간이라 하죠. 아니면 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든지 그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뭐 다행스러운 건 일단 서구청에서는 그 건설 허가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 불허하겠다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있고 저희들이 또 8월 1일 날 그 서구청장님하고 면담이 잡혀져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건데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아쉽다. 인천시 행정이. 그러면 네이버 데이터 센터도 인천시에서 하고 그 옆에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도 만들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행정이. 그래서 인천시장님의 어떤 모토가 수용성, 주민의 수용성이라고 그러면 좀 일관성 있게 하시라. 제가 이렇게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아마 작년에 전기 설비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 9월 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SK에서
수소가스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태워서 지금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석유화학 안에 수소가스 연료전지 연구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용량은 작지만, 근데 저는 절대적으로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작게 시작해서 결국은 크게 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SK 석유화학이 그동안에 우리 청라 주민들에게 보여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고도 나고 소음도 나고 냄새도 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또 수소연료 전지 연구소를 거기다 두어서 수소에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직까지는 우리 주민들의 수용성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서구청장과 당정회의를 얼마 전에 해서 절대 이거는 건축 허가를 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건 아마 이번 8월 1일자로 서구청에서 건축 허가 불허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이제 뭐 우리 배불리 TV를 하면서 뭐 저번에 이학재 의원님 나오시고 제가 똑같은 한번 질문을 위원님한테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그 청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구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우리 그 기초단체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많은 일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주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이제 이학재 의원님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수변로에서 머리채 잡고 싸우는 사람을 왜 공천을 하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똑같이 위원장님한테도 한번 그 얘기 드려야겠습니다. 현재 민주당 출신의 구의원이 두 분 계세요. 이분 무슨 기준으로 저는 공천을 하셨는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실제 이런 기초 의원들에 대한 공천이 좀 투명하고 좀 능력도 있고 주민과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기반으로 공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분들의 경력을 보면 정가도 많고요. 그다음에 전혀 청라 지역에 연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 이번에 민주당 구의원 공천 기준이 뭐였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어찌됐든 이 당원들의 이제 이 판단과 또 시당에서 공천심사위원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가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정가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어떤 정가는 아예 공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음주를 했다든가 미투 사건에 걸렸다든가 여러 가지의 민형사상의 문제가 되는 그런 정가자들은 공천이 아예 불허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분은 사업을 하면서 이제 벌금을 물은 이런 부분이라 아마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공천이 된 거고, 또 한 분은 또 공직에 있었던 분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뭐 이 범죄 이런 부분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년이 구의원들이 1년 활동을 했는데 물론 이제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도 있지만 한 분은 이제 구의 의장으로서 청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이라든가 정책적인 거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분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민원을 많이 접수받아서 나름대로는 민원 해결을 최대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라 총회에서 봤을 때 부족한 점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후에 제가 그 구의원들에게도 제가 얘기를 해서 좀 조정도 하고 또 앞으로의 이제 청라 발전을 위해서 더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이버 데이터 센터 청라 유치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청라 현안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바쁘신 중에도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교홍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청라 문제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근데 청라가 워낙 원래 계획보다 시간도 늦어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루지 않았던 청라 7호선 2년은 단축시켰지만 그래도 좀 더 단축시켜서 2026년도까지는 갈 수 없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저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걸 최대한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타필드가 지금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 이 심의에서 통과돼야 이게 이제 제 날짜에 이 스타필드가 건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꼭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연 6개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하고 시티타워도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모아주셔서 포스코 건설로 결정이 돼서 이제 진행하는데 이것도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청라에 대한 부분은 저는 너무나 애정과 한편에는 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도시를 어떻게든지 제대로 발전시켜서 이름 그대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 또 푸른 보석도시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꼭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청라가 희망이 있는 도시가 돼야 되고 청라가 인천을 견인하는 또 더 나아가서는 청라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거점 중심 도시로서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저는 정말로 최선과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더위에 건강 잘 지켜내시고 여름 잘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항상 주민 여러분들 청라의 관심 또 우리 총련 우리 배석희 회장님과 집행부들께서 청라 국제도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저도 꼭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배석희 회장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 위치에 대해서 뭐 저희 단체나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이나 인천시나 또 뭐 서구청, 뭐 LH까지 좀 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연계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방안을 꼭 내셔야 된다. 그래야지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전략에 맞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요즘 청라에서 여러 이슈가 되고 있는 청구원 집행부에 대한 문제, 또 뭐 수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배불리 TV가 그런 뭐 단독 테마로 해서 진행시킬 예정이니까 주의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이버 데이터 센터 청라 유치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우리 김교웅 위원장과 우리 배석희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더 유익한 방송 또 그리고 더 재밌는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항상 확인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